안전생각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계약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법률 용어로 말씀드리면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엄청 많은 저도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거는 그 사이트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어떤 거는 할 수 있고 소비자한테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아셔야 계약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뭐 고수를 찾아준다거나 개인 사업자들을 찾아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선생님들을 찾아주기도 하고 뭐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아주기도 하고 여러 어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소비자들이 우리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거든요.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무슨 어플을 통해서 누구랑 계약을 했는데 이 어플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라는 상담을 해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통신판매 중개업의 경우입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이라는 게 일종의 광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광고를 원하는 사람의 광고를 올려주고 그리고 광고를 보고 어떤 전문가 혹은 내가 필요한 업체를 찾기 위한 사람들 간의 매칭을 도와주는 플랫폼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어떤 수익도 내지 않고 그냥 소개만 해주고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업체들한테는 어떤 책임만 있냐면 나는 이걸로 인해서 이 판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 판매에 대해서는 그 업자랑 직접 책임 관계를 지시게 된다. 그리고 이 업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상담을 도와주고 요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플랫폼들이 통신판매 중개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번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똑같은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중에 한 군데를 통해서 내가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 상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상담도 해줘요. 근데 그건 업체랑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규로 나온 어플들에도 똑같은 형태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거가 첫 번째 꼭 확인해 두셔야 할 사항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일단 그 안에서 어플 안에서 결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상거래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더라도 여기서 이 중개업으로서의 책임 맨 밑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우리는 중개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2차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공부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 2차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다 좋은데 우리가 법률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상대방 업자 내지 프리랜서와 뭔가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에 가입할 때 심지어 이 사람을 전문가들을 사업자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통신판매 중개업체 판매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경우 책임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개인 전문가들도 플랫폼에 올라와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문제는 소비자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와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방판법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공정거래법제상의 소비자법인데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냥 일반 민법과 상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의 보호를 못 받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첫 번째 내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그 자체로 통신 판매업,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을 팔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같은 이제 판매 업체 유명한 곳들 중에서도 자기네 물건을 자기들이 사다가 판매하는 곳이 있어. 이거는 통신 판매업이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는 거. 근데 중개만 하고 다른 사업자의 물건을 판매하는 걸 도와주는 광고 형태에는 통신 판매 중개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경우에 상대방이 개인이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계약에 더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소액 거래가 많잖아요. 소액 거래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렵고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해석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이제는 변호사 상담도 무료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로 내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확인받아야 되는 절차를 마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나 계약 상대방을 찾는 플랫폼을 이용하실 때 이런 계약 관계를 좀 유의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이제 찾을 때는 굉장히 좋죠. 근데 찾기 전에 확인 절차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어플들 중에서 고수를 찾아주는 어떤 어플을 확인해 봤는데 메인에는 물론 고수를 찾는 방법이나 이런 걸 나와 있지만 밑에 보시면 이용 안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이런 사이트의 경우에는 자기들한테 페이먼트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통신 판매업이 되어서 그 내용을 계약 내용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이 적용되도록. 그렇지 않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셨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 계약 상대방과 본인 간의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상의 책임은 양자 간에 해결하셔야 된다는 점이 고지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계약 상대방을 찾을 때 이렇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건 마치 집 계약하는 거랑 비슷해요. 예전에는 부동산 없이도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르실 것 같긴 해요. 부동산 없이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문에 아름아름 누구네 집 몇 호집에 뭐 집 내놨대. 그러면은 우리 동네 이사 오고 싶은 나 누구 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정말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컨택을 하셔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에서 해결해 주는 것처럼 플랫폼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에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페이먼트를 하셔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지급될 것이고 거기 안에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통신 판매업자인지 통신 판매 중개업을 하는 곳인지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소비자분들의 계약을 전부 다 소송으로 연결해드리지 못하고 법리를 알려드리긴 하지만 결국 조정 잘 하셔서 합의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소액의 피해나 억울함을 당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계약 체결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어떤 형태인지 단순히 중개만 한다면 이 업체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업체의 책임 묻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 민사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더더욱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특히 이 내용은 카톡이나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해서 좀 구체화하셔야 나중에 다툼에 용이하시다는 점을 마지막 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도 루톡이나 이런 플랫폼 이용해서 상담하고 있으니까 상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릴게요. 광고는 아니에요. 광고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사무실이나 이런 데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소비자가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